혁신도시 클러스터와 항공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경남에서만 하루에 19명이 적발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사상 첫 민주당 여성의장이 탄생한 제11대 경남도의회 1년을 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항공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기대 효과와 과제를 소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상대 창업보육센터에서 대학의 연구와 기술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항공기 좌석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산학협력의 성과로 신생연구소 기업이 항공선진국의 전유물인 민항기 인테리어 시장에까지 진출한 겁니다. 산학연이 사실은 다 같이 노력을 해야만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 그 항공산업 크게 보면 경제를 이제 발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각자의 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항공국가산단의 항공우주부품 소재산업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은 이런 강소기업을 육성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술 핵심 기관인 경상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등 공공연구기관이 기술과 창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나아가 특구 배후 공간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정착에 아마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국가 핵심 융복합단지와 연계하면 굉장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경상대를 중심으로 참여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 성과의 확산과 첨단 기술의 사업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KTL이라든지 국방기술품질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후속 연구를 해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과 나머지 3개 기관하고 같이 잘 협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진주의 우수한 항공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시제품 생산과 인증, 생산의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 강소 연구개발 특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경남에서만 하루에 19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창원의 한 도로. 경찰이 출근길 차량을 상대로 음주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을 시작한 지 10분도 채 안 돼 한 남성이 적발됩니다.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44%,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술은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 2,2개요. 몇 시까지 드셨어요? 전날 일을 마치고 밤 11시까지 소주 3병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 끝나고 돌아왔는데 약속이 됐으니까 일터에 장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뭐 버스 타고 오기입니까? 어떻게입니까? 우리는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0.062 면허 정지 수치입니다. 제2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오늘 경남에서만 음주운전으로 모두 19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어제까지만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면허 정지 대상입니다. 음주 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08%로 각각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날 술을 마신 다음 날 오전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더라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판단력 저하, 운동능력 저하 같은 증상이 음주운전과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숙취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징역 최고 3년에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삼진 아웃제 대신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부터 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뿐만 아니라 처벌 횟수, 그다음에 측정 불응 등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경찰은 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내부 단속도 벌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2달 동안 야간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숙취운전 근절을 위해 출근길 차량에 대한 음주 단속도 병행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6.25 전쟁 69주년 행사가 오늘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6.25 참전 유공자회 경남지부와 보훈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에 대한 묵념과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처를 평화로 승화시키기 위한 2019 지리산 생명평화기도회가 오늘 산청 외곡리 양민학살 현장과 덕천소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한국 전쟁 희생자 위령제와 평화기원 순례, 한반도 정세에 대한 강연과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보도. 오늘은 사상 첫 민주당 여성 의장이 탄생한 제11대 경남도 의회 지난 1년을 박종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상위법인 초등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 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 직권 상정을 거부한 김지수 의장은 지난 10대 도의원 시절 자신이 발의한 학생 노동인권 조례가 부결된 데 이어 누구보다 아쉬움이 크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지방 정치 권력 교체라는 초대형 쓰나미를 몰고 온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의회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했고 최초의 40대 민주당 여성 의장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열린 의회를 지향한 김지수 의장 1년의 도의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과거의 어떤 의회보다도 가장 열린 의회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의원 간에 소통하고 그리고 갈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했던 점이 집행부나 여야 간의 반목과 대립, 갈등 대신 소통과 협치가 흐르고 과거 집행부 거수기라는 오명도 어느 정도 씻어냈습니다. 80%의 초선 의원이 말해주듯 공부하는 젊은 의회로서 변모를 꾀했고 해외 연수 시스템 개선과 윤리 강령 강화 같은 자정 노력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지방 권력을 획기적으로 교체시켜준 도민들의 열망과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엔 의문표가 붙습니다. 갈등 조정과 대안 제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같은 피부에 와닿는 변화와 혁신을 담아내고 있냐는 물음에도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한 해 13조 원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이제 비판하고 견제하는 이런 의회의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방의원들이 민생을 살펴야 할 곳은 차고도 넘칩니다. 11대 도의회 출범 1년,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으로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MBC 뉴스 박종웅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이 찬반 논란 속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정훈 교육감은 재추진 대신 학생인권과 교권 정책을 담은 교육인권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인권조례 제정에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데 대해 먼저 유감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례 추진 과정에서 얻게 된 긍정적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인권에 대한 폭넓은 담론이 형성되고 사회 전반의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점은 소중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또 조례 추진 여파로 많은 학교가 조례 수준의 인권 친화적 학교 규칙 재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나서 학생 인권의 법적 지원 가능성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습니다. 법제화를 추진하는 용역을 이미 주어서 그 결과가 나와 있고 하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우리가 견인해냈다는 점에서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를 찬성해온 시민단체들의 실망감은 더 컸습니다. 조례 제정 무산의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보고 조례안 폐기 시한인 다음 달 19일까지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본회의가 끝이 나지만 7월 19일까지 이 천막 농성과 피켓팅을 멈추지 않을 거고요. 이후 진행될 때까지의 노력들을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논평을 내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 폐기는 촛불 정신의 폐기라며 민주당 도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존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내용을 담은 교육인권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인권에 대한 정책을 계속 펼쳐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합천평화의 집을 비롯한 원폭 단체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오는 28일 서울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원폭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945년 일본 원자폭탄 투하로 한국인을 포함해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미국에 대해 피해자 실태 조사와 사죄, 배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오늘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생물 바이오 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방안을 주제로 2019 사천시민 대토론을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생태순환 농업의 실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과 미생물을 활용한 토양의 환경 개선 방안, 미생물과 발효를 접목한 산업화 발굴 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송도군 사천시장의 공약인 사천시 친환경 미생물 발효 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사천시 낚시어선업 자율공동체가 오늘 삼천포 팔포항에서 볼락치어 7만 8천여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6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사천 낚시어선업 자율공동체는 3년 전부터 자체 예산만으로 치어를 방류해 사천 해역의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농협경남지역본부가 지난달 26일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직원의 찢어진 청바지를 손으로 찢은 농협지부장 A씨를 최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 직원들이 노조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현지 감사를 거쳐 A 지부장을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지부장은 찢어진 청바지를 보고 장난삼아 잡아당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된 하동에서 차밭을 걷다 하동의 다원예술순례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원예술순례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차문화 해설사를 양성하고 차밭에 주민 작품과 에코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해 문화예술 걷기 여행 등 치유와 힐링 명소를 만들어가는 지역문화 브랜드로 발굴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